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27포인트, 0.26% 하락한 2059.5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2% 내린 696.8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3거래일 만에 양시장 모두 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국내 증시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답답하게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연초부터 매도세를 보여주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순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871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외국인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1조 4,6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지난달까지 7조 6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는 외국인들과 굉장히 대비되는 양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시장의 수익률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악화된다라는 이 연결고리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 지수에게 강해지는 이 하방 압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있습니다. 자,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아직 바닥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코스닥 지금 코스피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긴 한데 코스피 쪽에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대량적으로 쏠리면서 오늘 지수를 밑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힘없이 빠지는, 맥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오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매매함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시장의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4월 중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내리꽂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시장을 지금 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고 추세 또한 하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섣부른 매매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서는 단타 매매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기분 좋은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급등 나온 종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 아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코스피는요, 그래도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의 한 달 연속으로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 시장은 더 빠지고 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거의 최저점까지 2018년도 10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저점까지 빠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코스닥의 외바닥은 절대로 우린 저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든 간에 저점이라는 거는 쌍바닥이 바로 우리는 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자에서 저점을 깨버렸다는 거는 더 하락세가 나오고 더 뚫려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기 자체가 1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마이너스였던 이유가 뭐냐 한다면 바로 미중 무역 협상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 내수 시장이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미중 무역 협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간재가 어디로 갑니까?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중국이 막혔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도 막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률도 점점점 떨어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하락률이 25주째 나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 쪽에 있는 주택거래량은 거의 2007년도나 2006년도 이후에 거의 13년 만에 최저 거래량을 달성하고 있어요.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수 반등이 몇 만입니까? 자, 분명히 얘기했죠. 반등 못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완전히 최근 저점 라인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자에서 종가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쌍바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저점 구간이 어디쯤이라고 했죠? 바로 아시겠지만 480포인트 근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슬슬 이제 개인의 매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는 이제 저점이 왔을 때 최저점에서 쓸어담을 종목들, 최저점에서 매수할 종목들, 남들이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손실나는 거 솔직히 아쉽고 솔직히 안타깝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시장 저점이 왔을 때 최저점에서 쓸어 담아야 된다. 그 종목이 바로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2배, 3배, 몇 배를 만들지도 모르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저점기에 계속 하락을 외쳤던 마르스가 최저점 매수 기회를 가장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락 속에서도 상한가를 만들었던 마르스가 충분히 최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승부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깜짝 놀랐는데 480포인트 아니고 680포인트 맞죠? 아, 네, 680포인트입니다. 더 깜짝 놀랄 네. 뻔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께서 LMS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11,000원까지 뛰어 올랐고요. 마감은 22.79% 아주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5월 한 10일인가요? 그때 정도에 굉장히 높게 상한가까지 갔고 계속 큰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또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이 LMS라는 종목을 아마 오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기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것 같다. 시장은 분명히 안 좋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나와준다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 힘을 가지고 견고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단타 매매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바닥을 잡을 때까지 매수를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오히려 단타의 그런 수급이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수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수급이 붙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LMS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은 어떠한 뭐 기본적인 분석도 좀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 LMS도 이 그래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 장중에 29%를 초과하는 그런 오늘 수익을 급등을 나타냈었는데 이게 오늘 일봉만 보시게 되면은 양봉, 음봉 지속적으로 흔들기가 좀 나와줬었고 오늘 그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의 캔들이 나와줬었는데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1차례 급등 눌림목 재차 상승하는 N자형 파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타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종목을 보심에 있어서 그렇고 추세가 꺾이지 않고 눌림목에 있다 하면 충분히 제공력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LMS가 더 급등을 할 수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급등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재차 급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러한 종목들이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히든스타 방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종목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전파 기지국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5.1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또 5,48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보니까요,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면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뭐 이렇게 딱 주도 섹터는 없지만 그래도 5G 종목들이 그래도 앞장서서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5G 더 갈 종목과 이제는 좀 멈춰설 종목을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분명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섹터에 좀 관심을 좀 분산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갑자기 뭐 중국의 이 히토류 관련 이슈 나오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에 쏠리고 또 갑자기 그래핀 간다 그러니까 그래핀에 쏠리고 또 어디에서는 또 선풍기 간다 그러니까 또 선풍기에 쏠리고 또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에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어디 있다?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뜨긴 하지만 결국에는 5G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5G고 놓쳐서는 안 될 것도 5G라는 거예요. 왜?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더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뭐가 있었죠? 바이오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는 3대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3대 중점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밀고 있는 3대 중점 사업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바이오 있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미래자동차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바이오를 제외하고 두 가지는 뭐냐 한다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모두 5G 관련 종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지금 5G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냐 이거죠. 시장이 최저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될 거는 5G다. 그 다음 전파기지국 보겠습니다. 전파기지국의 차트를 보시면은 5G의 정석적인 종목이고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고 아무리 시장이 난리통이 나도 이 전파기지국 어떻게 됩니까? 5G 관련주로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와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빠졌다라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종목이 견고한 흐름,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섹터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있지만 결국 주도 섹터는 5G고 5G가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쏠려 있겠지만 결국 다시 저점에서 급등할 종목들, 저점에서 다시 시작할 종목들은 5G 관련 종목이고 이러한 전파기지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실질적으로 5G의 가장 기본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진 않겠죠. 5G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5G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5G 관련 종목이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5G가 아니라 과연 어떤 종목이 또 상한가를 저점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그 종목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박사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하이로닉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5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면서 가긴 했는데 오늘 또다시 2.1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쭉쭉쭉쭉 빠지면서 지금 전문가님 보이시죠? 이거 최고가 수익률 지금 0%예요. 0%. 이거 어떡합니까? 책임 좀 져주세요. 왜요? 오늘 또 하이로닉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준비했던 뭐 종목들은 전부 다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급등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 소개를 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하이로닉이라는 종목만 한 번의 상승 없이 지속적으로 좀 빠졌거든요. 아마 이 종목을 좀 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오늘 이 종목을 AS로 책임감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게요. 일단은 제가 제시를 해드린 손절가는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손절을 치신 분들 또는 어제 손절을 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하시면 큰 추세를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전고점 라인 때까지 한 번 더 지켜봐도 좀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 3% 정도 하방은 좀 열려 있거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전고점 라인 때 6,500원대 라인입니다. 6,500원대를 지켜주면은 재차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수급도 한번 보여드리면 밀렸어요. 종목은 밀렸는데 수급은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을 아직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 투신 전부 다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마음이 아파요. 시장도 안 좋은데 고박사가 조금 좋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종목 지금 단기가 좀 눌리긴 했지만 분명히 재차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6,500원대 라인 제가 전고점 라인들 잡아드렸죠. 그 라인을 지켜준다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0%라고 너무 구박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희와 시청자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건데 하이로닉은 6,500원대 라인에서 반등하는 거 꼭 지켜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웠어요, 오늘. 근데 내일 더 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위에 너무 약해서 걱정인데 이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더위. 네, 맞습니다. 또 더위하면 또 고박사가 엄청 많이 타는 게 더위예요. 맞아요. 이게 보통 지금 벌써 5월 달부터 해서 벌써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졌는데 지난해는 6월 24일이었거든요. 작년에는 6월 말이었는데 올해는 5월 달입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 저도 안 그래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켰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벌써 에어컨 청소 업체를 알아봤더니 지금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줄을 좀 서서 한 3주 정도 기다려야지 에어컨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날씨가 좀 더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내일 또 서울 오늘은 경기도죠. 내일은 또 서울에서 폭염특보가 또 발효될 수 있다. 이러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날씨가 지속적으로 더워진다 하면 분명히 여름 계절적인 수혜주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종목 하이로닉 빵 퍼센트를 복수할 수 있는 오늘 그 종목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이 종목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기관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일단은 여름과 관련된 종목이다 하니까 또 아이스크림 또 생각나는데 관련 종목은 아니겠죠? 예, 아이스크림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관련된 종목은 아니고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아마 계절 그 여름 수혜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아마 그 중에도 한 종목을 지금 꼭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지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건데 그 중에 우리는 뭘 찍어야 되죠? 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힌트로 기관들이 사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제가 왜 특히나 이 기관의 지금 메이저 그 수급을 조금 눈여겨보냐면 지금 현재 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달 내내 기관들이 한 4고 거래를 빼고 계속 팔았거든요. 한 달 내내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의 수급을 보여드리면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거의 한 20거래일 정도 되는데 거의 매수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정도로 엄청 팔았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엄청 팔았는데 이 종목은요 반대입니다. 20거래일 동안 거의 80% 이상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팔고 있지만 반대로 그 팔았던 돈을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지금 이게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돈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 종목을 눈여겨보시고 매수를 해서 이러한 시장 말씀드렸죠. 시장이 하방에 지금 자리 잡고 있을 때 반대로 단타를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수급이 붙었을 때 좀 더 크게 상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힌트로 제가 기관들이 사랑하는 종목 들고 나왔거든요. 이 종목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아까 아이스크림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득 떠오르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니어로 우리 PD님도 그 종목을 외쳤습니다. 배럴이요. 마르스 전문가님, 배럴 혹시 여름에 수영장 가실 거예요? 일단은 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이 폭염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폭염에는 역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최근에 이 폭염 관련해가지고 그 회사에 저도 투자를 했거든요. 직접 돈을. 그래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냐 한다면 제가 신일산업의 신일 선풍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이제 선풍기도 켜고 끌 수 있게 되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일단 신일산업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 좀 유명하죠. 선풍기 하면은 신일산업.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풍기를 살 때는 신일산업 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일산업에서는 주가 자체가 미세먼지 때도 올라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풍기 또 이슈로 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오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일산업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앵커님은 그러면 여름에 그 수영복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으신 걸로. 네, 자신 있으신 걸로 해서.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배럴이 왜 오늘 또 떠올랐냐면 그 우리가 검색창에서 쇼핑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세일을 또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여름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저야 뭐 당당하게 갈 수 있죠. 아, 네, 일단은 당당하시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사실상 이 기관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까지도 같이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일단은 신일산업의 수급 보겠습니다. 신일산업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게 신일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복 관련 종목, 뭐 실제 보트를 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레저를 스포츠 레저를 할 때 입는 그러한 뭐 래시가드 아니 수영복 만드는 게 배럴이거든요. 그래서 배럴을 보시면 아실까요? 배럴도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일산업 배럴 둘 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차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에서 막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막 더워 죽겠으니까 이제 수영장도 가야 되고 그다음 계곡도 가야 되고 뭐 실제로 이제 스포츠를 즐겨야 되는데 그 관련 수혜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신일산업과 배럴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특징주로 짚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한번 올랐다가 잠깐 흔들기 하다가 다시 쏘아 올린 그 차트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LMS가 어디 자리에서 지금 급등이 나왔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신다면 이 제가 오늘 들고 온 그 종목도 단기간에 상한가 그 이상의 수익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MS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LMS라는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큰 낙폭으로 그 과대 낙폭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작년, 재작년 9월 달에 2017년이죠. 9월 달에 13,400원까지 급등이 나와줬던 그러한 종목이 거의 한 1년 동안이죠. 1년 내내 1년 내내 종목이 빠졌는데 거의 한 마이너스 60%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것과 바닥 부근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매집 이후에 쭉 매집이 나오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주가를 슬슬 들어올리다가 이슈를 내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첫 상한가 이후에 1차적인 눌림, 그 다음에 2차 재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40% 정도의 수익이 일주일 안에 나와줬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익 보기가 쉬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지금 트렌드와도 딱 맞는 그러한 종목.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도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더워진다면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 그러한 종목을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두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분명히 기분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이은행 빵 퍼센트의 그 수익을 제가 복구해드리기 위해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종목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차트 좀 봐주세요. 일단은 배럴과 신일산업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닥까지 쭉 내려갔다가 대량 거래량이 팡 터진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대량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둘 다 터졌어요. 배럴도 터지고 신일사업도 터졌는데 중요한 건 가장 최근에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직접 투자한 바로 저도 집에서 선풍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럴 제가 수영복을 입어본 적은 없고 신일산업 선풍기를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여름에는 아마 저는 신일산업이 지금 차트상 흐름이나 이슈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수급이나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신일산업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선풍기 신일산업 거 쓰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모터가 잘 돌아가가지고 신일산업이 정답일까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신일산업이 더 많이 보입니다. 신일산업 많이 보이고요. 압도적으로 지금 신일산업으로 보이고 있고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메시지 왔습니다. 잘생긴 마르스님 하면서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 너무너무 멋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위너라고 보내주셨고 오늘 1시 52분에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이 가운데 마르스님 멋있습니다. 라고 051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고박사 전문가님, 신일산업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눈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있어요? 정답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네. 이 종목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실적 또한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잠시 공개가 되니까 그럼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 5G 블록체인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우후죽순 막 생기다가 이제는 이제 파이팅 하는 거죠. 네, 이제 대한민국을 본다 했을 때는 저희가 5G가 2018년도 말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가 돼서 5G에 대해서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G에 대한 기대감, 5G가 얼마나 좋은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5G라는 게 초연결성과 초저지연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 연결돼 있는 것들이 지연 없이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집에 있는 불을 껐다 킬 수 있고요. 집에 있는 뭐 세탁기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지금의 5G 기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은 뭐냐면은 해킹을 당했을 때 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G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번에 KT죠. KT에서 실제 아시겠지만 5G 네트워크에 대한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이죠. 바로 기가체인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가체인을 발표한과 동시에 또 뭐가 나왔냐면 바로 기가 스텔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기가 스텔스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스텔스라는 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신호가 안 잡히는 비행기예요. 그 정도로 아시겠지만 기가 스텔스라는 것은 뭐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IP를 접속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가 체인 5G 기술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 인증이 된 사람만 IP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기가 스텔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기술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 기술 나온 건 알겠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데요? 그 무슨 경쟁이 지금 뭐 심각합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KT가 실제로 이 블록체인 기가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뭘 하냐 한다면은 제말토라는 세계적인 통신 모듈 기업이 있습니다. 그 제말토랑 같이 커넥티드카,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을 넣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국내 SK에서도요, 이 블록체인을 통한 뭐 지문인식,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 사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기술을 만들고 있고, 이미 해외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뻗쳐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서 뭐 지금 히토류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래핀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지금 당장 전 세계적인 규모가 가장 크고요, 기술력이 제일 많고 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5G 블록체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카카오 블록체인이 중국에 진출을 하나 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진출을 하니까 그에 관련된 보안 솔루션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카카오 그리고 혹시 네이버 아시죠? 네네. 네이버 아시고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기업, 삼성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기업들이 다 뭐 한다 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 하면 사람들이 보안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뭐 코인처럼 막 날아가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중요한 블록체인은 보안적인 부분이고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왜?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만큼 안정적이고 해킹 당할 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그걸 카카오도 만들었어요. 바로 클레이튼이라는 건데, 이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기술, 이 실질적으로
기반을 만든 거고요. 이 클레이트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어플이나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 클레이트로 기반으로 한 어플들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가자라고 하면서 이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된 캐피탈 회사,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사, 바로 콜린스타 캐피탈이라는 기업이랑 같이 중국으로 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네이버도 블록체인 기술을 진출하고 있고요. 삼성도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넣어놨고요. 카카오도 지금 블록체인 밀어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아까 뭐랬어요? KT는 미국 갔지만 지금 카카오는 어디에? 중국 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은 대기업이 지금 선도주자인데 우리가 블록체인 모른다?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심 기술,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기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기술력을 가진 것 또한 모르고 있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주를 찍어야 우리는 단기 급등, 단기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박사 전문가님 추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보안 관련된 종목일 거예요 아마. 네. 지금 뭐 비메모리부터 뭐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키포인트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나왔었죠.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서 블록체인 지갑에 대한 그런 탑재가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바로 이 보안 관련된 종목이다. 지금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뭐 한 종목도 빠짐없이 2018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1위 종목들도 사실은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지면서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가상화폐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00만 원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지금부터 출발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이 K사인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K사인과 마찬가지로 마르스모가님이 급등주를 잘 포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이 한번 급등이 나와줬을 때 상한가, 그다음에 이 종목도 29%의 상한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줬을 때 16%대.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 특히나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와줬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던 게 이 K사인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종목들 중에 많이 좀 생각이 나지만 오늘 K사인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께서는 K사인이 아닐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삼성과 협력을 했다 그래서 대단한 종목인 것 같은데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은 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세계 최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초라는 거는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독점 가지고 가능하다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G가 세계 최초였다면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5G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5G 안에 블록체인이 좋다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냐라고 물어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IT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라고 있습니다. 그 가트너에서 조사를 했을 때 2030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얼마다? 대략 3조 달러입니다. 대략 얼마? 3조 몇천억 달러인데 총 4천조 정도 된다라고 밝혔어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크고요. 그 정도로 사업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4천조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독점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큰 이슈로 바뀌는가? 대한민국 어느 산업을 뒤져보세요. 4천조가 넘는 시장이 있는가? 4천조가 넘는 5G 시장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4천조 시장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의 블록체인 기술까지 협력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삼성과 블록체인 협력을 함과 동시에 4천조 규모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저점에서 단기 급등뿐만이 아니라 급등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5G 블록체인 대장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상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이슈들에 속지 말고요. 진짜 우리나라의 중심, 시장의 중심, 주도주의 중심은 5G 블록체인 대장주다. 그 한 종목 제가 준비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열렸는데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아, 여기 나와 있나요, 지금? 피부동안 마르스님 사랑해요 하면서 한결같은 리딩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아랫분이 K사인이라면서 래시가드 목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마르스님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텔레피드도 보이고 라운시큐어, 그다음에 그 아래는 라운시큐어하고 K사인이 많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고박사 전문가님께는 신일산업으로 대동단결로 이렇게 쭉쭉쭉쭉 오고 있거든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이 안에 정답자 보이세요? 네, 간혹 가다가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고박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신일산업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신일산업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이 신일산업 대표적으로 우리 많은 그 계절 여름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풍기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또한 예상 매출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선풍기뿐만 아니라 난방 제품, 그 다음에 여름에 그 장마철에 제습기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수혜주, 테마성이 강한 종목으로 엮이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20% 이상의 상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신일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이 종목 목표가는 3,100원 라인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3,100원대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 월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전고점 뚫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전고점도 뚫고 지금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분명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주가의 상태는 아직까지도 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400원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원 2,400원 라인 때 2,400원만 지켜준다 하면 이 종목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일전에 한번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 재차 지금 1차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일사업을 통해서 기분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박사 전문가님 아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분할 매수 항상 기본이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매를 지금 사실은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지만 매매를 하겠다 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을 급등이 나온다면은 확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다시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신일산업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3,100원 그리고 손절가 2,4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도 진출을 하고 이미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KT에서도 기가체인, 기간 스텔스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카카오에서도 실제로 클라이튼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규모가 얼마라고 했죠? 실제로 2030년까지 블록체인이 4,000조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4,000조가 넘어가는 블록체인 시장 안에서 이미 지금 삼성에 있는 블록체인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의 블록체인과 협력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기업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4,000조의 블록체인도 독점하고 삼성 블록체인까지 독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이 얼마나 크게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이 5G 블록체인 대장주단 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밤 9시입니다. 9시에 마르솜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5G 블록체인 대장주, 상한가 후속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고박사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급등시 정리하는 전략. 아.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제가 단타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하락장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요. 열심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지만 이러한 시장에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급등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꼭 시장과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시장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이제 저점을 이탈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우린 저저점 매수 기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 기회를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5G 블록체인 관련주 매수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까도 똑똑하게 이렇게 막 척척 박사처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분야여가지고 아직까지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 종목 어디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이 급락하는 시장에서 다들 어렵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내 계좌를 단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5G 블록체인 대장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밤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 대장주인지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